안녕하세요. 제가 한 10년 가까이 써오던 PC가 몇 달 전에 망가졌어요. 그래서 그동안 노트북으로 좀 근근히 연명을 하고 있었는데, 이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그 노트북으로는 그 성능이 많이 안 나와서 좀 답답한 부분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PC를 하나 새로 세팅해서 새로 구입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렇게 다 왔습니다. 부품 주문한 게 다 와서, 네, 이제 조립을 해야 되는데, 이 조립하려고 앞에 두고 보니까, 제가 이걸 이 부품들을 사는 과정에 했던 고민들을 좀 같이 공유해 드리고 좀 팁도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영상을 찍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 영상의 뭔가 포커스는, 좀 합리적인 소비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물론 PC 그냥 비싸게 좋게 맞추면 어지간해선 다 맞고 좋은데, 그냥 가성비 좋게 아니면 나한테 필요한 기능을 좀 중점적으로 잘 선택을 해서 그렇게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도 많잖아요. 예,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그 부품을 선택하는 팁을 좀 먼저 드릴까 해요. 부품 설명도 좀 드리면서. 네,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선 가장 중요한 CPU 먼저 설명드릴게요. 이 CPU가 뭐 사람으로 치면 약간 머리 두뇌에 해당하는 거죠. 두뇌에서도 약간 계산, 연산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쪽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쪽이라고 생각하면 비슷한데, 자, 이 CPU를 선택할 때 일단은 회사가 먼저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예전에는 인텔이 고민할 필요가 없었어요. 예전에는 뭐 여러 가지로 고려해 봤을 때 그냥 인텔 제품을 고르면 됐는데, 지금 2019년 11월 초인데, 재작년쯤 기준으로 AMD가 좀 넘어선 느낌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인텔에서 그 핵심 개발자들도 많이 해고하면서 이제 뭐 AMD나 뭐 삼성 이런 데로 많이 빠져나가면서 기술도 많이 빠져나갔다고 하고, 그 뒤로 그래서 그 AMD가 오히려 좀 인텔을 앞서가는 면이 요새 좀 있다고 해요. 제가 IT 업계 몸담은 지 20년이 조금 안 되는데, 뭐 그때 업계 초반에만 해도 그냥 CPU 뭐 사냐 하면 그냥 인텔이었어요. 그때 뭐 AMD 같은 경우에 뭐 그 안정성 부분도 문제가 있었고, 그 CPU도 그 급격한 성장을 하는 과정에 그 소프트웨어 제조사들도 대세인 인텔 쪽으로 많이 최적화나 그 최신 기술을 다 적용을 했지만, AMD는 뭐 그런 부분이 좀 미흡했던 것도 많고, 뭐 약간 그 CPU마다 특성도 좀 탔고요. 그래서 사실 그냥 계속 인텔 거를 써왔어요. 저도 그 인텔 거를 계속 써왔는데, 요새 좀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뭐 PC를 10년 가까이 만에 교체를 하다 보니까 몰랐었는데 요새 AMD가 대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성비도 그렇고 그냥 기술력 자체가 조금 앞서는 것 같아요. 예전과는 다르게. 그래서 저는 일단은 대세 한번 따라 보려고 AMD를 구매했습니다. 예, 그래서 모르겠어요. 뭐 앞으로는 또 이제 인텔이 또 앞서거니 하고 뭐 AMD가 또 추격하고 이런 그림이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 저희한테는 그렇게 좀 경쟁이 치열하게 되면 더 좋겠죠. 소비자 입장에선. 어쨌든 지금 입장에서는 좀 많은 분들이 AMD CPU를 추천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AMD를 사게 됐고요. 네, 이거는 AMD 라이젠 3600입니다. 이 CPU를 고르면서 가장 먼저 보는 게 보통 클럭 수죠. 클럭 수가 뭐냐면 그냥 연상 속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CPU를 하나의 그 수학자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문제를 잘 푸는 수학자인데, 그 수학자가 이 같은 문제를 줬을 때 누구는 10초 만에 풀고 누구는 20초 만에 풀면 10초 만에 푸는 사람이 뭐 성능이 2배 좋다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코어 수가 높을수록 그 문제를 빨리 푸는 연산 능력이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보는 게 코어가 몇 개냐인데, 코어가 몇 개냐는 아까 이제 클럭 수는 그 문제를 푸는 속도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 문제를 푸는 사람의 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바로 코어 수입니다. 그래서 코어 수가 4개면 문제를 10초 만에 푸는 사람이
4명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동시에 4개씩 문제를 풀 수가 있잖아요. 그럼 10초에 4문제씩 풀 수 있으니까 전체적인 연산 능력은 4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네, 그게 바로 코어수입니다. 그런데 약간 조금 이제 여기서 조금 헷갈려지는 부분이 스레드예요. 스레드가 뭐냐면 가상의 코어예요. 보통 하나의 코어당 2개의 스레드를 가진 제품들이 많은데, 쉽게 말해서 그냥 사람이 뭐 자신의 뇌를 50% 정도 활용할 수 있다. 보통 그렇게 했을 때 자신의 뇌를 100% 활용할 수 있으면 연산을 2배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그냥 가상으로 좀 나눠졌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그 완전 2배의 능력이 나는 건 아니겠지만, 그렇게 가상의 코어 하나에 가상의 코어를 2개씩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만큼 뭐 사람 머릿수가 많으니까 연산 능력은 좋아지겠죠. 네, 그래서 그 코어 수가 많고 클럭 수가 높고 스레드가 많으면 무조건 좋은 건 맞겠죠. 맞기는 한데, 대부분의 경우에 그거를 잘 활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뭐 예를 들어 보면 그냥 뭐 mp3로 음악을 한쪽에 틀어놓고 인터넷 웹서핑을 하면서, 뭐 아니면 글을 보면서 이 정도로 컴퓨터를 쓰는데, 굳이 코어 수가 막 8코어, 뭐 6코어 이런 거는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면 그 뭐 2코어짜리 PC로도, 2코어 4스레드짜리 PC로도 이런 작업은 충분히 하고 남아요.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이 높은 클럭 수를 크게 요구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본인의 성향에, 아니면 본인이 어떤 작업을 하느냐에 좀 초점을 맞춰서, 어차피 같은 돈을 써서 할 거라면 좀 더 필요한 곳에 좀 돈을 많이 쓰는 게 좋잖아요. 네, 뭐 어려운 얘기는 뭐 그만하고 그냥 제가 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 용도별로. 우선 그냥 사무용이다. 사무용이다고 하면 뭐냐, 뭐 그냥 인터넷 서핑하면서 음악이나 좀 들으면서 뭐 문서 작성하거나 뭐 이 정도로 쓰신다. 이 정도면 사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분은 코어 수가 높을 필요도 없고, 뭐 클럭 수가 많이 높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적당히 저가형 CPU를 쓰시면 됩니다. 뭐 더 좋은 거 쓰면 좋긴 하겠지만 큰 성능의 차이는 느끼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만약에 게임을 하신다고 하면 코어 수보다는 클럭 수를 높은 거를 선택하시는 게 훨씬 유리해요. 왜냐면은 그 대부분의 게임이 여러 개의 코어를 활용할 포인트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게임 같은 경우에 그 여러 개의 코어를 활용하기가 조금, 만드는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게 좀 쉽지가 않은 게, 하나의 어려운 문제를 여러 명의 수학자를 붙여놓는다고 해서 그 문제가 빨리 풀어지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물론 빨리 푸는 방법과 그 푸는 그런 걸 잘 나눠서 하면 할 수도 있는데, 그거 자체가 굉장히 그 개발의 공수가 될 수 있고, 거기에서 오는 또 실수라는 게 있을 수 있고, 하나의 문제를 푸는데 그 생각의 흐름을 한 명이 쭉 이어가서 끝까지 하는 게 푸는 사람도 편하고 효율이 가장 좋잖아요. 그래서 보통 뭐 그냥 하나의 코어가 하나의 그런 큰 문제를 잡고 푼다고 생각하는데, 게임 같은 경우에 그게 막 여러 개의 코어가 필요한 일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8코어, 뭐 16스레드 이런 CPU가 있어봤자 어차피 제대로 활용되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게임들은 코어 수보다는 클럭 수가 높은 CPU를 선택하는 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그 남는 비용을 GPU죠, 그 그래픽 카드에 투자하는 게 훨씬 효율적일 거예요. 근데 좀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반대라기보다는 좀 다른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본인이 예를 들어서 저처럼 이렇게 유튜브를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기 위해서 동영상 인코딩을 자주 해야 된다. 아니면 3D 프로그램으로 렌더링을 자주 해야 된다. 이럴 때는 오히려 CPU 클럭 수보다는 CPU의 코어 수와 스레드 수가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CPU를 좀 더 높이고, 물론 이런 경우에는 그래픽 카드도 중요는 한데, 기본적으로는 CPU의 코어 수와 스레드 수가 많으면 연산량이 절대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것들이고, 이제 그 나눠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많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그거잖아요. 1번 코어는 뭐 1분부터 2분까지를 인코딩하고, 2번 코어는 2분부터 3분 동영상을 인코딩을 하고, 이렇게 나눠버리면 쉽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생각했을 때 동영상 인코딩은 코어 수와 그 스레드 수가 높은 게 많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CPU 쪽에 좀 더 치중하시고 줄일 수 있다면 뭐 저 같으면 그래픽 카드를 조금 더 줄이는 쪽이나 아니면 그냥 그래픽 카드도 그냥 좋은 거 쓰는 쪽으로 생각을 할 것 같아요. 3D 그 렌더링 프로그램으로 많이 뭐 이제 모델링 같은 걸 많이 한다고 쳤을 때는 뭐 그때는 CPU, GPU 둘 다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렌더링 할 시간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실시간으로 작업하는 시간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때는 CPU나 GPU 둘 다 뭐 중요할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만약에 본인이 이제 그 사진 편집을 많이 한다, 포토샵으로 아니면 그림을 많이 그린다, 그때도 CPU를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코어 수가 늘어나면 뭐 포토샵 같은 데서 그 코어를 잘 활용하게 이제 잘 만들어져 있다면, 그러면 이제 코어 수가 높으면 그 필터 작업이나 뭐 그런 현상이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제가 그것까진 자세히 그 어떻게 만들어졌는지까진 자세히 모르고 포토샵도 워낙에 매년 버전업을 하다 보니까 잘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 포토샵 같은 프로그램은 코어 수도 잘 활용할 수가 있고 클럭 수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으면 좀 좋은 거 쓸 것 같습니다. 포토샵 작업을 많이 한다면.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라이젠 3600을 구매하기 전에 그 3500X가 나왔어요. 3500X가 뭐냐면 얘랑 코어 수나 이런 거 거의 비슷한데 스레드가 없어요, 걔는. 그래서 6코어 6스레드예요. 근데 이 라이젠 3600은 6코어 12스레드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뭐 실제 2배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2배 얼추 가까운 성능을 낼 수 있는 거죠. 전체적인 성능을 봤을 때. 근데 3500X가 왜 좋은가 하면 걔는 20만 원대 초반이나 10만 원대 후반이었던 것 같은데 걔 같은 경우에 얘보다 한 5, 6만 원 이상 싸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게임 같은 거는 성능이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게임을 주로 하시는 분들, 아니면 뭐 인터넷 웹서핑 이런 거 주로 하시는 분들, 뭐 대부분의 경우에는 3500X가 훨씬 효율적인 소비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동영상 인코딩을 많이 하게 됐잖아요. 그 유튜브를 찍다 보니까 인코딩을 많이 하는데 제가 이 3600을 선택한 거는 코어 수와 스레드 수를 비교했을 때 3500X보다는 저한테 맞겠다라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비슷한 돈을 주고 구입하실 거라면 게임을 주로 하실 거면 3500X 같은 걸 구매하시는 게 훨씬 나을 거고 남는 돈으로 그래픽 카드나 다른 걸 업그레이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램을 선택하는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이 램이라는 게 우선 제 생각에 요새 그 윈도우 10 대부분 쓰시잖아요. 이제 새로 맞추면 그거 쓰실 텐데 제 생각에 최소 8기가는 되셔야 돼요. 그게 아니면 아무리 사무용이라 그래도 굉장히 버벅일 수가 있어요. 이 램이 부족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머리에 좀 저장할 공간이 없으면 이렇게 노트에 적어 놓잖아요. 비슷하게 하드에 쓰게 됩니다. 하드나 SSD에 쓰고 이제 그걸 그때그때 또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하는 작업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느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 뭘로 쓰던 최소 8기가 그 정도는 확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용도에 따라서 16기가, 32기가 요새 얼마 안 하니까 그렇게 사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만약에 사무용으로 쓴다면 무조건 8기가는 맞출 거고요. 이거 지금 하나에 16기가인데 뭐 6만 얼마밖에 안 하거든요. 뭐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이게 적으면 정말 느려지는데 이게 그 어느 정도 선만 넘어가도 쓸만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게임용으로 한다면 이거 좀 많을수록 좋다고는 생각하는데 어차피 게임에서 쓰는 메모리가 게임들이 다 이제 좀 범용적인 사양에 맞춰서 나오기 때문에 막 64기가 이렇게 못 써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 한 16기가 정도면 요새 나오는 게임들 대부분 충분히 돌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저 같으면 게임용이라도 32기가는 맞추고 시작을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앞으로 나오는 게임들 다 사양 높아질 거고 앞으로 나오는 소프트웨어들도 뭐 메모리를 신경 안 쓰고 막 만들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이제 기능을 좀 더 다양하고 풍성하게 확충하는 쪽으로 해서 메모리 쪽보다는 이제 그런 그 기능적인 걸 위주로 소프트웨어들도 개발이 될 게 뻔하기 때문에
메모리는 좀 크면 클수록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게임을 하더라도 저는 최소 32기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영상 인코딩용, 제 생각에 최소 32기가요. 왜냐하면 그 CPU 코어마다 이제 각 나눠서 연산을 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않을까요? 저는 최소 32기가, 이제 요새 비용이 이게 많이 싸졌기 때문에 저는 좀 자금이 또 생기면 64기가까지도 늘릴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동영상 인코딩 할 때 최소 32기가, 그 다음에 좀 더 생각하면 64기가까지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3D 렌더링이나 3D 프로그램 혹은 포토샵도 마찬가지예요. 최소 32기가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 포토샵 같은 경우에 요새 PC들 그 모니터 해상도가 무지막지하게 커졌잖아요. 그리고 워낙 사양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 이미지들 해상도도 크게 하고 그 사진도 막 다 4K로 찍고 이런 거에 레이어 막 올려서 포토샵 작업하다 보면 메모리 순식간에 꽉 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는 무조건 큰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에 전문적으로 포토샵을 하는 사람이면 무조건 64기가는 맞추고 시작을 할 것 같고요. 3D 쪽도 사실 3D 프로그램만 쓰는 게 아니라 대부분 포토샵 같은 거 같이 쓰시죠. 매핑하는 프로그램 주로 같이 쓰시기 때문에 64기가 괜찮은 것 같아요. 앞으로 미래도 괜찮고 현재도 여유 있게 쓸 수 있고. 그래서 이게 지금 가격으로 한 요거 32기가 13만원 정도에 산 것 같은데 13만원 더 투자해서 64기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자금적인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좀 차후에 더 업그레이드를 할 거다라는 생각으로 32기가 정도 아니면 16기가 정도 맞추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좀 비용을 아끼려고 이거를 64기가가 아니라 32기가로 세팅을 했거든요. 근데 돈이 좀 이제 모이면 다시 64기가로 올릴 생각은 있어요. 업그레이드가 가장 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SSD입니다. 저장 공간이죠. 예전에 하드디스크로 많이 쓰던 그런 거에 좀 업그레이드 된 장비라고 보시면 되는데 조금이 아니고 진짜 무지막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 하드는 그냥 데이터를 뭐 사진 같은 거 잘 안 꺼내 쓰는 거 그냥 다 저장해 놓고 백업용으로 쓰시고 주로 많이 쓰시는 건 무조건 SSD에 담아 두시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뭐 당연히 메인 하드가 SSD가 돼야 되고요. 제 생각엔 그래요. 뭐 윈도우를 설치한다던가 자주 쓰는 프로그램을 설치한다던가 뭐 하다못해 자주 하는 게임을 설치한다던가 무조건 SSD에 설치하시면 됩니다. 이걸 좀 제가 계속 좀 강하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다른 어떤 그 부품보다 이 일반 하드에서 SSD를 교체할 때 얻는 속도의 체감이 가장 커요. 왜냐면 CPU나 램이나 다 뭐 전자장치잖아요. 굉장히 빠른데 하드는 그 하드디스크 안에 보면 이렇게 동그란 디스크도 있고 거기 이제 읽는 그 헤드도 있고 그 모터가 돌아가면서 그 헤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읽는데 그 과정 자체가 약간 좀 기계적인 거와 전자적인 게 합쳐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인지 엄청 느려요. 그래서 CPU나 메모리가 낼 수 있는 속도를 만약에 하드에서 무언가 가져오고 무언가 저장하는 시간이 들어가게 되면 그만큼 느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SSD 약간 메모리에 저장하는 공간이죠. 그러니까 반도체에 저장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인 장치가 없고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무언가를 바꾸실 때 CPU나 램 추가하는 것보다 훨씬 빠른 그 성능 차이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물론 램은 최소한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8기가는 넘는다는 기준이고요. 그래서 SSD 뭐 저는 진짜 크게 살 수 있는 만큼 항상 사는데 지금 1TB 그 삼성에서 나온 게 EVO 같은 것도 있고 한데 이 큐브이오가 좀 저가형 같아요. 그래서 이거 지금 제일 싼데 검색하니까 14만원이더라고요. 그래서 1테라에 14만원 아깝지 않습니다. 예, 큰맘 먹고 살만하고 요거는 후회하지 않을 것 같아요. 뭐 이게 만약에 불량이 나서 안에 있는 데이터들이나 날아가면 굉장히 뼈 아프기 때문에 뭐 사진이나 내 소중한 추억들이 날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유명한 브랜드 거 쓰는 편이고, 그래서 삼성 거 쓰기로 했습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 사무용으로 할 때도 무조건 SSD 쓰셔야 되고, 게임용으로 할 때도 뭐 뭘 할 때도 SSD는 쓰셔야 되는데, 용량은 본인이 만약에 사무용으로 하실 거고 뭐 저장 공간 많이 필요 없어 하시면 작은 거 선택하시면 되고요. 게임용이면은 뭐 512기가로 해서 자주 하시는 게임 설치해서 하시면 충분하실 거고, 256으로도 뭐 쓸만은 할 거예요. 근데 좀 아무래도 하드라는 게 뭐 있으면 있을수록 다 쓰고 항상 부족한 공간이기 때문에 저는 뭐 요즘 분위기에서는 한 512기가 정도는 기본적으로 쓰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어떤 작업을 하시던지요. 그리고 만약에 뭐 저처럼 인코딩이나 이런 거 할 때도 전 가능하면 1TB 정도가 좋은 것 같아요. 그 동영상 같은 거 워낙에 용량이 크다 보니까 좀 다 일반화돼 막 넣어놓고 또 가져와서 여기서 작업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해도 1테라 정도는 돼야지 좀 쾌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자신이 쓰시는 용량 잘 파악하고 계시면 그거에 잘 맞춰서 쓰시면 되겠죠. 네, 그래픽 카드죠. 이것도 회사부터 결정을 해야 되는데, 엔비디아의 지포스 시리즈, 그 다음에 뭐 AMD의 라데온인가요? 예, 그 시리즈. 저는 엔비디아 거 예전부터 많이 써왔기 때문에 그냥 뭐 이게 아직 대세인 것 같기도 하고요. 고민 없이 지포스 결정했습니다. 제가 산 건 1660 슈퍼. 근데 이게 약간 1660 Ti가 고급형이고 조금 비싼데, 이 슈퍼라는 모델이 좀 저가형인데도 성능은 비슷하게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 샀고요. 네, 이거 만약에 그 사무용으로 쓰실 거면 안 사셔도 돼요. 네, 제가 AMD 그 라이젠 시리즈는 모르겠는데 인텔 CPU 같은 경우에 내장 그래픽 카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i5 같은 거 뭐 적당한 거 사셔가지고 내장 그래픽 카드 달린 적당한 CPU 사서 그냥 쓰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굳이 게임하거나 전문적인 작업을 하시는 게 아니면 그냥 사무용이면 제 생각에 사실 필요가 없어요. 이거 비싸거든요. 네, 얘가 하는 역할은 화면에 그려지는 것들, 뭐 3D든 뭐 동영상이든 그런 것들에 대한 가속 기능을 지원을 해주는 건데, 이 CPU랑은 좀 달라요. CPU는 좀 범용적인 여러 가지 연산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으면, 이 그래픽 카드는 진짜 그리는 것만을 위한 기능들이 최적화돼서 들어가 있는 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장비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그리는데 뭔가 뭐 빡신 뭐 그런, 특히 게임 같은 거 아니면 그냥 뭐 3D 프로그램을 쓰신다거나 뭐 그러는 거 아니면 사실 좋은 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이거 살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뭐 게임도 좀 해볼까. 제가 10년 동안 너무 이게 게임을 제대로 못해서 제 사양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10년 전에 또 좀 싸게 맞췄는데, 그러다 보니까 게임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거든요. 게임이라도 조금 해볼까 싶어서 일단 한 30만 원대 되는 나름 큰맘 먹고 샀어요. 네, 나름 큰맘 먹고 산 편이고요. 만약에 본인이 게임을 좀 최신 게임 많이 한다, 하이엔드 게임 많이 한다 하면 그래픽 카드는 비싸고 좋은 걸수록 만족하시는 건 당연하고요. 뭐 이건 오히려 저보다 게임 하시는 분들이 더 체감적으로 아니면 뭐 지식적으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자, 그러면 이제 그 게임이 아니고 이제 게임 할 거면 뭐 저 같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CPU 코어 수나 스레드를 낮추고 이 그래픽 카드에 크게 투자를 할 텐데, 그게 아니고 이제 동영상 렌더링을 한다고 하면 그렇게 중요할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CPU만 좋아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충 꼽아 놓으셔도 뭐 대충 저가형 꼽아 놓으셔도 될 것 같고, 만약에 3D 프로그램 작업을 하시면 그럼 좀 좋은 게 있으면 좋겠죠. 적당한 선에서. 이제 그리고 뭐 포토샵 작업할 때도 제 기준에선 적당한 거 써도 충분한 성능은 나올 것 같아요. CPU랑 램이 받쳐주면 그렇게 부담 가지 않는 작업을 하시는 선에서는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그래픽 하시는 분들이면 뭐 그런 작업 하시는 분들이면 그래픽 카드도 좀 좋은 거 쓰시고 뭐 게임도 좀 종종 하실 테니까, 네. 네, 본인이 그 작업하시는 분들 오히려 잘 아실 테니까, 예.
내가 적당한 선은 무엇이냐 하면은, 내가 진짜 하이엔드 게임을 막 할 거 아니면, 뭐 15만원에서 30만원 그 정도 선에서 사시면 뭐 적당히 다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요거 정도면 뭐 대부분의 게임 다 잘 돌아갈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메인보드입니다. 메인보드는 제 생각에는 CPU 고르고, 회사 어떤 회사인지 어떤 모델인지 고르고, 그 다음에 그래픽 카드 고르고, 그 다음에 램은 그냥 뭐 그 시대에 맞는 그냥 좋은 거 사면 되겠죠. 이렇게 고르고 나서 그 호환되는 보드를 찾으면 딱 나와요. 근데 그걸 찾을 때 많이 추천하는, 요새 유튜브 많이 하잖아요. 그 CPU랑, 주로 이제 CPU 치시면 이제 그 보드 이제 추천하는 것들 순위 매겨서 주로 많이 쓰시는 거, 그 다음에 안정성이 좀 검증된 것들, 그런 거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왜 먼저 CPU랑 그래픽카드 이런 거 먼저 고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특히 CPU는 회사부터 다르면 호환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그 CPU 모델명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에 따라서도 호환되고 안 되는 게 있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이거를 어떻게 골랐냐면, 제가 라이젠 3600을 선택했다고 하고, 컴퓨터 그 주변에 잘 아시는 분한테 보드 추천해 주세요 하니까 박격포랑 뭐랑 이렇게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일 먼저 말씀하신 그 B450 박격포라고 하더라고요. 이 메인, 여기 이게 이것 때문에 박격포라고 하는 건지. 그래서 요 보드를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선택하시면 크게 문제 없을 거예요. 네, 근데 그 보드 같은 경우에 그 선택을 할 때 너무 저가형은 선택을 안 하시는 게 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보드 같은 게 파워 서플라이랑 같이 두 개가 좀 고장률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 경험상도 그렇고 주변에 얘기를 들어봐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많이 쓰고 좀 안정성이랄까 이런 게 검증된 모델로, 이거가 가격이 한 12만 원대 정도거든요. 그래서 저도 항상 보드를 구매할 때는 한 10만 원은 좀 넘는 수준에서 좀 많이 쓰시는 모델로 선택을 하는 편인데, 왜냐면 보드가 망가지면, 이게 좀 시간이 지나면 그 CPU나 이런 거랑 호환되는 게 단종이 돼버리고 굉장히 피곤해질 수가 있거든요. 기왕 사는 거 그냥 좀 안정적으로 뭐 여러 가지 좀 편의적인 것도 있겠고, 네, 저 같은 경우엔 그 정도 나쁘지 않은 보드를 선택하는 편이에요. 물론 더 비싸면 비쌀수록 좋겠지만, 그렇다고 보드의 성능이 그냥 막 올라가는 건 또 아니고, 뭐 안정성이나 뭐 그런 부분에서 좀 좋아지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합리적인 소비라고 나름 생각하는 게 요 정도 한 12만 원에 샀는데, 이거 그 정도 선의 보드를 선택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 AMD 3600이랑 또 추천하는 보드가 이게 또 제일 많이 추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 그런 기준으로 같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뭐 저만의 기준이긴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선택하는 게 파워 서플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좀 마지막 쪽에 배치된 이유가, 미리 앞에 선택한 애들의 필요 전력 소모량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내가 몇 와트짜리를 쓸지를 정해야 되니까. 근데 그런 거 솔직히 다 계산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얼추 그냥 한 600W면 뭐든 대부분 문제없이 돌아갈 거예요. 근데 만약에 본인이 좀 구성을 정말 좀 하이엔드 장비로 맞췄다 하면 뭐 700W까지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그래픽카드 안 꽂고 그냥 쓸 거야 하면 뭐 500W짜리도 될 거고요. 뭐 400W가 될지는 모르겠네요. 뭐 어쨌든 그냥 뭐 전력 공급이 좀 크게 될 수 있다고 하면 뭐 여유가 있으면 있을수록 좋기는 한 거니까 저는 600W짜리 주로 삽니다. 그래서 PC 맞출 때. 이 600W가 생각해보면 굉장히 큰 게, 제가 얼마 전에 그 올린 영상 있잖아요. 그 콜라보 컴프레셔, 그 유선으로 개조할 때 쓴 그 파워 서플라이가 600W짜리인데, 그게 무려 2마력짜리 모터가 돌아가는 거거든요. 이 600W를 다 쓰려면 얘들도 정말 CPU건 GPU건 뭐 전부 풀가동해도 뭐 쓸 수 있을까 말까 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600W가 제 생각에 이렇게 작은 전력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뭐, 근데 만약에 제가 정말 정말 비싼 그래픽 카드랑 정말 최고의 CPU와 최고의 그 그래픽 카드를 끼면은
저는 700W 이상을 구성을 할 거예요. 왜냐면 이거 몇 푼 차이 안 나는데 괜히 이 파워 서플라이 때문에 걔들이 제 성능을 발휘 못하면 그것도 좀 속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좀 그렇게 좋게 세팅을 할 것 같기는 해요. 네, 요거 뭐 FSP의 하이퍼 K라는 회사 거 샀는데 이거 그냥 저도 뭐 제가 어느 파워 서플라이가 안정성이 좋고 뭐가 최고다 이런 거 잘 몰라서 그냥 뭐 여기저기 찾아보다가 몇 번 이름 많이 거론된 거 그냥 하나 산 거고요. 뭐 딱히 아는 회사라거나 뭐 좋은 제품이라거나 이런 건 아닌데 그냥 많이 쓰시는 것 같길래 그냥 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케이스죠. 저기 제일 중요한 게 그 오른쪽 상단에 보면 ATX 미드 타워라고 써 있잖아요. 요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보드의 그 규격이 ATX로 되어 있으면 이 케이스도 ATX를 사시는 게 좋거든요. 물론 요거에 그 MATX라고 좀 작은 모델도 같이 호환은 될 텐데 기준인데 작은 거는 좀 사실 성능도 좀 불편함이 있고 그 큰 그래픽 카드 꼽을 때도 좀 굉장히 문제가 있을 거고요. 뭐 발열 같은 것도 좀 시원하게 뽑아내기가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래도 펜을 달 수 있는 공간이 좀 협소하잖아요. 이게 제일 많이 쓰는 그 미드 타워형 케이스인데 가격도 뭐 3만 원대면 뭐 이런 거 하나 적당히 좋다고 하는 거 살 수 있고 케이스는 본인이 사는 그 가장 중요한 게 크기죠. 본인이 사는 보드와 이제 호환이 되는지랑 본인의 그 그래픽 카드가 잘 들어가는지 본인이 사시는 그래픽 카드가 잘 들어가는지 정도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사시면 되는데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